본 방송은 2월 28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86번째, 그 첫 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조건입니다. 오늘 방송은 저번 주 방송 주제였던 MLB 프리뷰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다름 아닌 MLB 각 팀의 슬리퍼 앤 드로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하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정민 PD님, 황규진 씨, 나도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에 앞으로 야자수를 이끌어가 주실 뉴페이스 분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도희 씨, 간단한 자기소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자수의 새로운 PD로 함께하게 된 나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패널로서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좋은 방송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다소 서툴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우. 네, 좋습니다. 그럼 PD님 오늘은 어떤 형식으로 방송 진행해 주실 거죠? 네, 우승팀이 속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부터 한 팀당 한두 선수씩 팀별로 어떤 선수에 주목하면서 보면 좋을지 뽑아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 프리뷰 때는 동부부터 진행을 했는데 이번엔 좀 공평하게 서부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챔피언이 속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로 먼저 떠나보시죠. 다저스의 슬리퍼 누구 뽑으셨나요? 일단 스캠 시작 전부터 가장 관심을 끌었던 선수는 리버 라이언이겠죠? 일단 우한 푸신 100마일 찍어낸 투수고 원래도 타구질 억제는 꽤 잘 되던 투수였어요. 근데 토미존 부상 복귀 이후에 푸신 구속이 더 올랐거든요. 일단 다저스 선발진이 워낙 두터운지라 바로 기회는 받지 못할 것 같았는데 지금 많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선발 투수들 부상이 많죠. 네. 그래서 원래도 사실 다저스 선발 투수들의 부상은 상수로 봐야 하는지라 올라왔을 때 좀 시원시원한 피칭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거는 저스틴 로블로스키. FIP나 XFIP 모두 2점대로 아주 좋은 피칭 퀄리티를 보여줬는데 이게 롱릴리프나 벌크가이로 갈리면서 좀 찍어낸 성적이거든요. 스넬이 시즌 초반 부상 이슈로 몇 경기 정도 결장을 할 텐데 일단은 로버츠 감독의 선택은 로블로스키였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거는 타구질 억제가 생각보단 잘 되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 땅볼로 억제하는 능력도 뛰어난 투수라 좀 주목하면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버라이언이 토밀존 복귀 시즌인데 이게 보니까 엄청 벌크업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투수가 엄청 벌크업이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서 그게 조금 우려되긴 하고, 이제 로블레스키 같은 경우는 포스트 시즌 때쯤이었나? 각 원정 경기마다 만나는 여자친구가 따로 다 있다고. 여자친구가 한 7명인가 8명 동시에 있었다고 막 그런 기사가 엄청 임팩트가 컸었는데, 어쨌든 이 선수는 사실 패스트볼 세 종류, 포심, 싱커, 커터 모두 괜찮은 밸류 뽑아내는 선수고, 이게 사실 좀 좌완 파이어볼러 느낌의 선수인데, 제구 좀 날리고 슬라이더가 아직 좀 들쭉날쭉하긴 한데, 이게 저는 솔직히 선발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좌완 불펜, 원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롱릴리프 정도로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이닝, 3이닝, 4이닝까지도 구속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96마일. 좌완 투수치고도 엄청 빠른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팀 샌디에고 파드리스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샌디에고에서 제가 뽑은 슬리퍼는 머스그로브 선수입니다. 이게 머스그로브도 사실 좀 생각해보면 슬리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바운스백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잊혀진 선수죠, 네. 토미존 받고. 이게 토미존을 24년도 거의 시즌 막바지에 받았는데 작년 시즌까지는 아예 작년 25 시즌에도 아예 등판이 없었어서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 야자수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좀 특히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막 모든 구종을 비슷한 비율로 던지는 투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이 머스그로브 같은 경우는 포심, 커브, 커터, 스위퍼 이 네 가지 구종을 거의 20% 초반대로 구사를 하고 이제 거기에 체인지업이랑 싱커를 간간히 섞어서 던지는 투수인데 뭐 머스그로브 이 샌디에고 경기는 김하성 선수 때문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셨을 텐데 가장 인상적인 구종은 역시 커브랑 스위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이제 수평 무브먼트가 MLB 평균 훨씬 이상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미존 수술을 받고 거의 막 1년 반을 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92년생으로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이제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지금 피베타랑 그 마이클 킹, 머스그루브 이렇게 이 세 명이 프런트라인 선발을 구성할 텐데 뭐 머스그루브 선수가 경험도 충분히 있는 만큼 다시 샌디에고 1선발로 충분히 활약해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슬리퍼보다는 바운스백이긴 한데 잭슨 메릴. 부상 이슈가 있어서 작년 성적은 생각보다는 좀 부진을 했어요. 근데 워낙 컨택에 강점이 있고 그다음 개비터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면 20-20. 크게 보면은 30-30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메릴 같은 경우는 데뷔 시즌에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사실 연장 계약 해줄 때도 데뷔 시즌이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작년 정도 시즌이면 부상이 좀 많아서 작년을 저점으로 보고 데뷔 시즌과 작년 시즌 어디 사이에 어딘가 성적? 요게 딱 메릴한테 기대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랜디 바스케스나 트리스탄 맥켄지 둘 다 구속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선수들도 선발 로테이션에서 엄청난 구속으로 또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맥켄지가 클리블랜드 옛날에 있던 그 맥켄지. 네, 그 맥켄지입니다. 거기 언제 또 다시 샌디에고로. 맥켄지가 저는 처음 메이저리그 볼 때 맥켄지 커브 던지는 거 보고 와 저렇게 맥켄지 선수가 엄청 말랐거든요. 그 마른 몸에서 커브 떨어지는 각이 너무 좋아서 이 선수 좀 크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이것저것 아쉬운 점이 많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투수 쪽에서는 머스그로브, 타자 쪽에서는 잭슨 메릴 선수 정도가 기대되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팀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저는 랜던 룹. 일단 아시다시피 랜던 룹의 커브가 워낙 엘리트 구종인지라 네. 브레이크가 18.6인치가 걸리는데 투수가 던지는 커브의 평균 브레이크가 9.1인치란 말이에요. 사실 거의 2배가 넘게 휘는 구종인데 싱커도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구종이고 체인지업까지 던지면서 사실 보는 맛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네. 근데 솔리드한 5선발 내지 미드 로테이션 되게 충분하다라고 보이고요. 네, 이게 제가 샌프란시스코 슬리퍼 찾아보면서 딱히 생각나는 선수가 솔직히 거의 없었는데 이제 랜던 룹 한번 또 저도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진짜 서번트 첫 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공들이 소위 말해서 MLB 평균과 굉장히 좀 동떨어진 특이한 공을 던진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커터가 사실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건 사실 안 던져도 될 것 같고 싱커 종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싱커 좌우 무브먼트 그다음에 체인지업 커브 수직 무브먼트 모두 평균 훨씬 이상이고 이게 저는 랜던 룹이 작년에도 그렇고 막 선발 불펜 좀 왔다 갔다 좀 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솔직히 꾸준히 한 4, 5선발 기회를 꾸준히 주면은 작년보다 훨씬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도 샌프란시스코가 아마 스윙맨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게 투수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선발 불펜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조금 젊은 선수한테 이렇게 맡기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성장을 조금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일단 바이텔로 감독이 5선발은 랜던 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나마 경쟁자가 헤이든 보드성 정도일 텐데 보성이 지금 시범 경기에 상당히 안 좋죠. 네. 그래서 아마 랜던 룹이 5선발은 확실하게 차지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애리조나 디백스입니다. 가브리엘 모레노가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된 포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아메리칸 리그는 나중에 말하겠지만 딜런 딩글러입니다. 되게 눈도 좋고 컨택도 좋고 장타율이 조금 아쉬워요. 10홈런을 한 번도 친 적이 없으니까.
사실 그래서 리드오프 혹은 2번 타자에 되게 어울리는 약간 카일티 같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기 1, 2, 3번이 캐롤 마르테 페르도모라는 거죠. 그래서 자리 들어갈 자리가 없긴 하네. 그래서 이 선수가 저평가받는 요인은 진짜 딱 하나예요. 홈런을 칠 만한 로파워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발사각을 14도로 올렸는데도 크게 홈런은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타율만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사각을 10도 아래로 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레노도 골드글러브 받은 적 있잖아요. 좋은 포수, 수비도 잘하는 포수고, 물론 이제 같은 지구에 그 포수 수비 일왕 패트릭 베일리가 있어서 그렇지. 근데 여기서 장타 포텐이 조금만 더 터진다 하면은 굉장히 WAR 많이 쌓는 괴물 같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타 포텐이 조금만 터지면은 뭐 작년에 페르도모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한 브레이크아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콜로라도 로키스입니다. 한번 도희님도 한 명 뽑아보시겠어요? 저는 콜로라도에서 헌터 굿맨 선수를 꼽아봤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데뷔 후 2년간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않았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첫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면서 물론 쿠어스필드의 이점을 고려해야겠지만 31개 홈런을 기록하면서 포수로는 칼날리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낸 선수였고 기대 이상의 성공적인 시즌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 활약이 반짝한 활약일 수도 있겠지만 올해 역시 30개 이상의 홈런을 기대할 수 있는 포수라는 점에서 헌터 굿맨 선수의 활약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버슬러그로 땄잖아요. 네. 그 윌 스미스 리기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 솔직히 윌 스미스가 받지 않을까 했는데 굿맨 선수가 받은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타격 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굿맨은 워낙 잘했으니까요, 작년에. 저는 콜로라도에서는 브렌튼 도일. 도일 매년 어딘가에 항상 뽑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은. 약간 콜로라도 선수들 특유의 저점이 있어요. 성관이 정말 구리고 볼넷을 못 얻고 약간 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선수들 특유의 저점이 딱 나온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도일이 가진 툴들이 너무 좋아요. 수비도 그렇고 주루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파워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요. 근데 문제는 눈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잘했을 때도 체이스 레이트라든지 볼넷 비율이라든지 얘는 좀 플로어가 단단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요소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도일이라는 선수가 코스필드를 홈으로 쓰면서 650 때릴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작년에 부상도 있었고 이 선수가 또 가정사 이슈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서번트나 이런 걸 좀 찾아보면은 툴 자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뭐 홈런도 15개 때렸고 도루도 18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중견수 수비는 리그 탑급이고. 그래서 도일이 만약에 이번엔 한 해에 툴을 모두 개발할 수 있다면은 30홈런 때리고 30도를 해가지고 30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의 미러키 브루어스입니다. 저는 미러키에서는 게럿 미첼. 일단 아이작 콜린스가 되게 좋은 외야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콜린스를 되게 싼 값에 팔았다는 거는 아마 게럿 미첼을 중견수로 사용을 하고 좌익수에 이제 잭슨 추리어, 우익수에 살 프레릭이 들어간다는 건데 게럿 미첼 자체가 툴이 상당히 괜찮아요. 스프린트 스피드도 상위 5%, 10% 안에 들고요. 일단 미러키 타자들 중에서도 미러키 타자들이 워낙 컨택을 중요시하니까 배트 스피드가 엄청 빠른 선수는 딱히 없었는데 일단 배트 스피드가 되게 빠릅니다. 76마일 정도가 나오고 중견 수비도 상당히 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순출루율을 한 7푼 이상은 찍어줄 만큼 눈도 굉장히 이제 좋은 타자예요. 근데 이제 성적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좀 별론데? 라고 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발사 각도를 보면은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발사 각도가 6도예요. 땅으로 꽂거나 혹은 빠르게 라인 드라이브로 날아간다는 소리죠. 사실 게럿 미첼 같이 나름의 로파워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일단 곧 죽어도 16도에서 18도 사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성적이 잘 나오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6도는 좀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 부상을 좀 너무 많이 당합니다. 좀 뭘 하려고 그러면 부상 나오고 뭘 하려고 그러면 부상 나오고 아마 300타석 넘는 시즌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상만 아니면은 미러키라는 팀 자체가 사실 항상 장타가 부족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장타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주루적인 측면에서도 워낙 미러키는 주루를 잘하는 팀이고 중요시하게 여기는 팀이니까 그런 주루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해서 게런 미첼을 뽑아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시카고 컵스입니다. 저는 케이드 호튼 선수를 꼽아봤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대 이상의 많은 승수와 낮은 방어율을 기록했지만 작년 시즌 막판 부상과 함께 올 시즌은 조금 부진할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버스트로도 꼽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 후반기에 갈수록 삼진을 많이 잡는 투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위퍼와 체인지업의 헛스윙 비율이 늘어나면서 삼진율 또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한 전반기보다 좋은 성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도 예상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호튼이 구속에 비해서 그렇게 서번트가 예쁘게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헛스윙이 생각보다 덜 나오고 삼진도 생각보다 덜 나오는 투수인데 후반기 삼진율이 좀 올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2점대는 아니더라도 3점대 초반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후반기에는 거의 내셔널리그 완전 리그 최고의 투수 중에 한 명이었고, 만약에 호튼이 포스트 시즌까지 좀 던졌으면 사실 특히 미러키랑 시카고 컵스의 디비전 시리즈 결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호튼이 아마 시즌 마지막쯤에 한 2번 정도 선발 등판을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 2번만 잘 던졌으면 제 생각에 신인왕도 충분히 가능했던 네. 그런 선수이고, 저는 메시오요. 작년 정반기 진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냥 그쵸. 얘가 과연 야구 선수인가. 일단 타격 폼부터가 좀 웃겼어요. 그쵸. 네. 진짜 특이한 타격폼인데. 네, 후반기엔 확실히 어느 정도 좀 살아났어요. 우타자라 적응이, 작년 딱 한 해만 보고 왔을 때는, 저 해는 좀 글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기 WRC 플러스가 130. 아마, 니코 호너가 팔렸으면은, 주전으로 이제 들어갔을 텐데, 니코 호너가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마 모이세스 바이스트로스와 함께 플래툰을 돌지 않을까 싶은데, 툴 자체는 되게 괜찮은 친구예요, 아직도. 그래서 더 경험치를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 친구 지금 우익수를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야수도 플래툰으로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외야수 플래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여기 컵스 좀 찾아보다가 저는 딱히 보이는 선수가 없어서 저는 한번 콤포토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저지할 뻔한 가장 큰 공신 중에 한 명, 브라이스 투랑과 함께, 브라이스 투랑이 큰 공신이라면 이제 콤포토는 약간 첩자 느낌이었는데, 콤포토는 이제 안 나옴으로써 공신이죠. 어쨌든 사실 서번트를 보면 이렇게까지 박을 만한 성적은 솔직히 아니라고 저는 봐서, 그리고 마이너리그 계약이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죠. 비싼 돈 쓰고 쓰는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콤포토가 한 2024년에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했던 그 모습으로 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부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신시내티 레즈입니다. 네, 신시내티 레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쌀 스튜어트 선수를 꼽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시즌 막판에 콜업되면서 메이저리그에서는 단 55게임만 소화했지만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콜업되기 전에도 마이너에서 20개의 홈런과 .900 이상의 OPS를 기록했고 마이너와 메이저리그 모두에서 50% 이상의 하드 비율을 찍어낸 하드의 생산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작년 콜업된 이후에 삼진이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보다 조금 많긴 했지만 이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얼마만큼의 기회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향후 신시내티의 클린업 트로의 한 축을 맡을 만한 그런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신인왕 후보 탑3 안에 들어가는 선수예요. 워낙 컨택툴이 마이너 시절부터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메이저리그에 그 툴을 그대로 안착시키는데 성공을 했던지라 좀 기대가 많이 되죠. 거기에 이제 쌀 스튜어트가 2루 수비를 좀 연습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던데 이게 성공하면은 가치가 엄청 오르겠죠. 지금 2루수 자체가 브레스 투랑이나 케테 마르테, 제이추점 주니어를 제외하면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스튜어트가
2루 전향에 성공을 한다? 정말 가치가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신시내티의 슬리퍼는 슈처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입니다. 제가 뽑은 세인트루이스의 슬리퍼는 메이슨 윈입니다. 이 선수 2002년생 유격수고, 뭐 메이저리그 보시는 분들이라면 수비 거의 제일 잘하는 유격수 중에 한 명이죠. 24년도에 이제 타격에서도 기대할 만한 부분을 좀 이것저것 많이 보여줬는데, 작년에는 사실 많이 좀 뒤로 퇴보를 했고,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슬리퍼로 선정한 이유는 작년에 좀 부상을 계속 안고 풀시즌에 소화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으로 슬리퍼 뽑을 때도 좀 이런 거를 많이 고려를 했는데, 좀 막 부상을 안고 뛰었다거나 좀 이런 선수들을 가급적이면 좀 많이 슬리퍼로 뽑아보려고 했는데, 이 작년에 슬리퍼 버스트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이 선수가 출루형 좀 리드오프와 그리고 개피터로서의 자질, 게다가 15홈런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파워, 그것까지 모두 보여줬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 수비야 뭐 딱히 말할 거 없고, 저는 갑자기 뜬금포로 한 20 한다고 해도 엄청 놀랍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 20 하면 아마 WAR 5는 무조건 넘게 나올 거라서, 수비 때문에. 네. 저는 리처드 피츠, 이제 레드삭스에서 세인트루이스로 간 선수죠. 원래도 딱 체이스 레이트 하나가 되게 좋았어요. 32.8%가 찍히는 비율이었는데, 일단 세인트루이스의 선발 중에 삼진을 잡는다 라는 투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선수를 보면 체이스 레이트가 되게 좋아서 삼진을 잡을 수 있는 투수고, 구속도 이제 우완으로서 96마일 정도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시범 경기 던지는 걸 봤는데 스터프 지켜도 되게 잘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드 로테이션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업사이드가 터지면은 프론트 라이너 거의 보더라인까지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놀란 고모 선수를 꼽아봤는데요. 데뷔 후 3년간 매년 100경기 이상을 출전했지만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특히 매년 30% 이상의 삼진율을 기록한 부분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후반기에는 존 밖의 공들에 대한 승률이 감소하면서 삼진율 또한 함께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올해 놀란 아레나도 선수가 팀을 떠난 상황에서 3루 자리에서 보다 많은 기회를 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물론 컨택이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워낙 파워만큼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면서 줄어든 삼진 비율과 함께 한 단계 스텝업할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고먼 이제는 좀 잘 해야 되지 않나요? 거의 마코 느낌인데. 그쵸. 세인트루이스가 애초에 이제 사실상 거의 웬만한 선수들 다 팔아버리고 거의 리툴링 아닌 리빌딩? 요 어딘가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딱 고먼 같은 선수들이 좀 터지게 되면은 이제 올 시즌은 바로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해서 유망주를 좀 데려올 수 있는 좋은 유형의 선수죠. 네, 확실히 좀 기대해볼 만한 슬리퍼 자원이 많은 것 같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피츠버그 파이레츠입니다. 제가 이제 피츠버그에서 슬리퍼로 뽑은 선수는 브라이언 레이놀즈입니다. 95년생 외야수 선수고요. 피츠버그의 명실상부한 프랜차이즈 스타죠. 뭐 한 2-3년 전인가 계속 트레이드 얘기가 계속 있긴 했는데, 뭐 양키스로 트레이드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연장 계약을 맺어서 거의 203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2030년까지 딱 계약이 되어 있어서 뭔가 큰 악성 계약이 되지 않을 거라고 처음에는 봤는데, 작년에 딱히 부상이 없었는데도 성적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타구 속도나 배럴 비율 같은 경우는 더 좋아졌는데, 이제 발사각이 조금 내려오고 삼진율이 본인 커리어 평균인 22% 정도에서 한 4% 정도 오른 게 좀 치명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피츠버그가 이런저런 타자들 좀 영입을 하면서 레이놀즈에 대한 견제가 조금 줄어들 테니 좀 반등 후보로도 꼽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다음 선수는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즈나를 한번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옵스나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옵스가 거의 0.15 정도 떨어졌는데, 저는 좀 인상적으로 본 부분 중에 하나가 한 볼넷 비율이 한 16%, 거의 완전 커리어 하이였다는 점이고, 또 이것도 작년에 계속 부상을 가지고 뛰었음을 감안하면 올 시즌은 한 개인 평균인 옵스 한 0.8 정도는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작년에 OPS가 한 750 정도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게다가 작년에는 또 우투수 상대 OPS가 미세하지만 더 좋았던 부분도 아직 완전히 내려온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뭐 1년 계약 맺었고 현역 시간 연장하려면 본인이 잘해야 되니까 동기부여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츠버그 하면은 지금 생각나는 선수 딱 한 명, 야수 한 명 뽑자 하면은 코너 그리핀이겠죠. 근데 이제 코너 그리핀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너무 많이 해서 이번에 하지 맙시다. 이미 시범 경기에서 홈런 2개 치고 이미 난리 났던데 아직 올리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 정도면 06년생이 벌써 올라와서 20-20 하고 거의 트라우스의 제임을 만들어도 크게 이제 안 놀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여기 되게 저평가된 일루수가 스펜서 호이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컨택과 눈이 조화된 일루수인데 타구 속도가 지독하게 안 나요. 그러니까 그 파워 없는 일루수는 뭔가 좀 죄악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도 2루타 정도는 충분히 칠 수 있는 개피팅 능력은 있고 한 3할 오픈 정도의 출루율이 나왔을 때 그나마 이제는 딱 피츠버그의 타선을 보면은 내가 출루를 해줬을 때 불러들일 수 있는 타자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호이츠의 가치가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막 5번 타자부터 막 닉 곤잘레스 이런 선수 나오고 그러면 좀 내가 출루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4번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우주나 치고 있고 뭐 브랜든 라우도 들어왔고 이제는 충분히 출루만 해도 가치가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의 필라델피아 필리스입니다. 네, 필리스에서는 저는 저스틴 크로포드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올 시즌 데뷔와 동시에 주전 센터 자리를 차지하게 될 선수입니다. 마이너리그에서 3년 연속으로 40도루 이상을 기록했고 현재 탑100 유망주 중에서는 가장 빠른 선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메이저리그 내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들만한 주력을 지녔다고 생각이 될 만큼 빠른 발이 장점인 선수입니다. 마이너리그 내에서는 꾸준히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했고 평균 이상의 컨택 능력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하드 비율이 46%로 상당히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물론 파워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빠른 발과 준수한 컨택 능력을 앞세워서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에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노쇠화되고 있는 필리스가 지구 우승 그리고 그 이상을 노리기 위해서는 꼭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스틴 크로포드 타격폼이 되게 웃겨요. 그렇죠. 그거 볼 때마다 그냥 와 저걸로 어떻게 막 공을 치지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 실링을 포기하고 플러를 완벽하게 택한 유형이죠. 그러니까 소위 필리스 팬들은 무툴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만 한 게 마이너에서 타구 속도가 87.5마일 90스이비가 102.7마일 탐망주 치고는 솔직히 업사이드를 기록하기 좀 애매한 느낌이에요. 워낙 땅볼 비율도 높고 얼마 전 야자수 유망주 특집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응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모든 레벨을 다 부시고 일단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필리스의 상황 사실 우승 기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이실링형 선수보다는 지금은 로우실링, 로우리스크형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선수가 그나마 이제 저스틴 크로포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필리스 입장에서는 베이더와 수아레즈가 빠져나간 자리를 크로포드와 페인터 선수가 얼마만큼 대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돌리스 어떻게 얼마나 칠 거라 생각하세요? 저도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고 옵스 한 750? 카스테야노스보다는 잘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카스테야노스보다는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750은 좀 큰데 아돌리스가 66 몇이었나 그랬어요. 작년에. 근데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워낙 좀 기복이 좀 큰 유형의 선수여서 약간 아로사레나 같이 좀 폭발력 있을 땐 너무 막 완전 터지고 좀 안 좋을 때는 그냥 아무 공에나 막 휘두르고 이런 경향이 좀 있어서. 그래도 카스티아노스보다 수비 잘하잖아요. 그 골드글러브도 한번 받은 적 있지 않나요? 그거면 됐지. 네,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뉴욕 매치입니다. 여기는 일단 맥리는 솔리드 자원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 역시 조나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조나통 작년에 이제 매치가 좀 힘든 시절을 보낼 때
세 선수 콜업을 해서 맥린, 스프롯, 그 다음에 조나통 이렇게 콜업을 해서 나름 좀 조나통도 초반에만 조금 잘하고 결국은 좀 힘든 시즌을 보내긴 했는데 좀 말하자면 포심이 아주 매력적인 친구고 아, 매력적이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던지는 거 한번 보시면은 진짜 린스컴 생각나는 팀 린스컴 생각나는 투구폼이고 작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좀 고생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포심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포심을 아주 많이 던졌습니다. 50% 넘게 던졌는데 저는 이 친구 팔각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그런지 커브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팔각도가 64도예요. 네. 그리고 뭐 구속도 MLB 평균 정도 나오고 이게 문제가 커브 말고는 사실 나머지 변화구가 아직까지는 좀 작년에 보여준 모습 기준은 조금 시원찮아서 뭐 하나만 장착해주면 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놀란 맥클레인. 이제 솔리드라고도 방금 종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 WBC 대표팀까지도 뽑혔죠. 그래도 저는 간단하게 언급은 해보고 싶긴 한 게 이제 MLB 전체에서 가장 올 시즌이 기대되는 투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구종은 싱커와 스위퍼 그리고 스위퍼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이제 타자들의 스워드 스윙 있죠. 그 약간 말도 안 되는 스윙을 가장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싱커의 경우 서번트에서도 잘 보이는 것처럼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 싱커를 가지고 있고 이게 포심은 좀 아쉽긴 한데 사실 뭐 싱커가 그 정도 나오면 포심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가 이거를 야자수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제가 그냥 커브라는 구종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방금 언급한 좀 조나톤과 다르게 낮은 팔각도에서 나오는 커브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충분히 흥미롭게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은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 존을 되게 잘 쓰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솔리드하게 이선발 역할을 해줄 것 같긴 하고 일단 조나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IVB가 한 20인치가 나오는 조나통의 포심 되게 맛있죠? 스캠 때 이제 커터를 달았는데 꽤나 잘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조나통 세컨더리 피치가 체인지업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막 예쁘게 달리진 않았어요. 그럼 저도 이제 팔각도가 64도로 워낙 높은 유형이다 보니까 오히려 커브를 좀 더 깎아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나통이 마이너에서 시작이에요. 왜냐면 매치 선발진이 워낙 많기도 하고 거의 6선발, 7선발 돌려도 되고 그다음에 작년 트리플 A 성적이 진짜 상당히 좋았어요. 그 프로스펙스 서번트를 들어가면은 점수를 매기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0점입니다. 100점. 그래서 메이저 레벨에서는 첫 번째로 가끔 이제 조나통을 보면은 공이 이상한데 제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 날리는 거. 두 번째로 체인지업 커맨드가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어느 정도 잡으면은 솔리드한 2선발 내지 보더라인 1선발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마이애미 말린스입니다. ONKC 선수에게서 스타워스의 냄새가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수가 메이저 통산 27타석을 먹었는데 벌써 맥스 EV가 114마일이에요. 참고로 스타워스도 이 정도의 맥스 EV는 못 찍었습니다. 근데 스타워스가 24년 서번트를 보면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25년도에 공을 제대로 맞추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팍 올라갔는데 KC도 딱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파워 강하고 한 방 있는 선수. 마이애미 컨택 같은 경우에는 제비어 에드워즈냐, 오토 로페즈, 뭐 제이콥 마시 이런 선수들이 해결해 줄 테니까 KC는 올 한 해 장타 생산에만 집중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마이너보다 메이저에서 맥스 EV가 더 높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만약에 풀타임 기회를 주면은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에리베토 에르난데즈라고 우타 외야수도 있는데 이 선수랑 플래툰을 돌아도 아주 괜찮은 활약을 하지 않을까. 뭐 에드워드 카브레라 대가로 이 정도면 잘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입니다. 제가 애틀란타에서 슬리퍼로 뽑은 선수는 이제 알비스, 이지 알비스 선수고요. 저는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보인 지가 꽤 돼서 나이가 그래도 한 30대 거의 초중반까지 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97년생밖에 안 됐더라고요. 어쨌든 애틀란타의 대표적인 그 소위 말해 노예계약 명단 중에 아쿠냐와 함께 투탑을 달리는 선수인데 최근에 이제 손목 유골골절이나 발가락 등등 부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알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수비에서 큰 기대를 하는 선수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제 29세 시즌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정도의 모습을 아직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죠.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작년이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작년이 뭐 저점이고 뭐라고 해도 겨우 $700만 알비스 정도의 고점을 보여준 프라임타임의 선수를 쓴다는 건 아직도 충분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지금 24년도에 알비스 이게 저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더 내려가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알비스 자체 툴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일단 안 아파야겠죠. 그쵸. 부상이 결국. 워낙 부상이 많은 선수라서 저는 비슷한 느낌으로 마이클 해리스 전반기에 끔찍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후반기에 어느 정도 다시 툴이 안 빠지면서 어느 정도 성적을 좀 회복하고 아마 20-20도 달성하고 타점도 꽤나 잘 먹었어요. 90타점 정도 먹었을 텐데 이번엔 후반기 성적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겠죠. 해리스도. 나름 또 신인왕 출신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툴은 정말 메이저리그에서도 알아주는 선수기 때문에 해리스다 진짜 후반기처럼 계속 한다라고 보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복이 좀 없이 전후반기 좀 꾸준한 성적 유지하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전반기 해리스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못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워싱턴 내셔널스입니다. 워싱턴에서 저는 뽑아본 선수는 이제 딜런 라일이라는 선수인데, 저는 사실 이 선수 제가 내셔널리그 경기는 그렇게 챙겨보지 않아서 그런지 잘은 모르는 선수였는데, 이게 막 MLB 유튜브 같은 거, MLB 이제 공식 유튜브에 뭐 2016 브레이크아웃 후보 영상이나 뭐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 뭐 이런 영상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선수입니다. 작년에 메이저리그에서 300타석 조금 넘게 먹었는데 3루타 11개에 WR 1.4 정도 찍었고요. 서번트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좀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좀 안 좋게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91경기, 91경기 나와서 OAA가 마이너스 8이 나왔어요. 그러면 풀타임 하면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는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최악의 수비력을 가진 선수긴 한데. 카스티아노스급이다. 근데 이 선수가 사실 발이 빠르긴 해서, 뭐 경험 좀 쌓이면은 어찌저찌 좀 코너 외야수로서 늘지 않을까 싶고, 표본이 좀 적긴 한데 좌완 상대로는 OPS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인상적으로 본 부분 중 하나는 어쨌든 타구의 각도를 만들 줄 아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올 시즌에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을 던지기 시작한 케이드 카발리. 워낙 부상이 많았어요. 22년도에 한 경기 던지고 드디어 25년도에 다시 10게임 던졌는데 워낙 구속도 괜찮은 선수고요. 97마일 정도 던지는 선수고 체이스 비율이나 헛스윙 비율 모두 괜찮고요. 배럴이나 뭐 땅볼 생산 능력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워낙 공을 안 던지다 보니까 잊혀져서 그렇지 던지면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맥켄지 고가 빠져나갔으니까 이 선수가 일선발 역할을 해야겠죠.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의 시애틀 메리너스입니다. 콜령. 원래도 존 디서플린 측면에서 칭찬이 되게 많던 선수였는데 시애틀 내부에서 에식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캐틀 마르테 트레이드 때도 콜령을 달라 했더니 이제 시애틀이 거절을 했다라고 하고 로파워도 이 선수가 시애틀이 친 홈런 중에 가장 멀리 보낸 홈런이 아마 콜령의 홈런일 거예요. 그래서 로파워 자체도 상당히 괜찮기도 하고 일단 우타는 왜냐면 좀 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경험치를 먹여도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놈의 수비입니다. 이 선수 진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캠벨 다음으로 수비를 못해요. 2루 수비를. 이게 수비를 특히 젊은 선수 같은 거는 수비를 너무 못하면은 꾸준히 기회를 주기가 사실 좀 팀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반대로 좀 수비가 어느 정도 수준만 돼도 팀 입장에서는 타격이 조금 떨어져도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데 이게 수비는 당장 너무 심각하게 되면은 팀이 시즌을 운영하는데 너무 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참 젊은 선수들한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완전 뭐 1티어급의 타격 재능을 가진 선수한테 또 한
평균 이상 되는 수비를 요구한다?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젊은 선수들한테 이 수비라는, 특히 내야수 같은 경우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적당히 못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콜령이나 뭐 제이슨 도밍게즈나 네. 뭐 제카글리온이나 이런 선수들은 워낙 심각하게 못하다 보니까 지금 아우.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휴스턴 애스트로스입니다. 네, 휴스턴의 슬리퍼로는 이삭 파레데스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작년에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102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지만 20개의 홈런과 809의 OPS 그리고 128의 WRC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휴스턴이 기대한 만큼의 성적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당겨치기에 능한 선수인데 휴스턴 다이킨 파크와의 궁합이 정말 좋다는 점에서 이런 점이 분명 성적이 좋은데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공부 능력이 좋은 선수이고 어느 정도 파워 또한 지니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 휴스턴의 내야진의 포화로 인해서 트레이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휴스턴에서 풀 시즌을 소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30개의 홈런과 850의 OPS 정도의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레데스도 지금 이루수 전향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알투베가 이젠 이루수 아니에요, 알투베도. 저 알투즈베는 그냥 타자죠. 이제 알투베가 외야수로 가고 지명타자 알바레즈 그리고 파레데스까지 써야 되니까 어쨌든 이루수로 갈 것 같은데 파레데스 항상 그 당겨치는 선수는 그 여러 그 구장들 있잖아요. 뭐 보스턴, 휴스턴 이런 구장을 가야지 어느 정도 성적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파레데스는 그냥 잘하는 게 상수다. 네, 작년에 이제 막판에 좀 부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휴스턴이 좀 시즌 막판까지 포스트시즌 경쟁해서 결국은 떨어지는 계기가 된 게 좀 타선에, 작년에는 뭐 알바레즈 같은 경우도 거의 나오지도 못했고, 나왔을 때도 그렇게 좋은 모습 못 보여줬기 때문에, 뭐, 알투베와 함께 내야 우타자로서 조금 힘을 보태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뭐 코레아도 있고, 페냐도 있고요. 우타 내야는 다 있으니까. 크리스찬 오코도 있고. 네,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텍사스 레인저스입니다. 저는 텍사스에서 슬리퍼로 두 선수를 뽑아봤는데, 사실 텍사스도 보면서 느낀 게 작년에 타자들은 거의 다 저점이지 않을 그 랜포드나 시거 정도를 제외하면은 심각했어요. 너무 타선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거의 다 솔직히 그 두 선수 제외하면 다 슬리퍼로 뽑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일단 두 명을 저는 뽑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1루수 제이크 버거 선수. 작년에 옵스만 보면 .688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좀 박을 선수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처참하게 망했고 막 마이너도 갔다 오고 이것저것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만 일단 대퇴사두근 부상, 손목 부상, 그리고 내복사근 부상으로 3번이나 IL에 갔다 왔고, 이게 사실 건강만 하다면 충분히 30홈런은 쳐줄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뭐 삼진율, 헛스윙률, 볼넷율, 체이스 비율 뭐 이런 지표들이 모두 하위 20%대인데, 하지만 작년 이 선수가 뭐 원래 그렇다고 해서 삼진을 적게 당하거나 볼넷을 많이 얻는 유형은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에도 패스트볼이나 오프스피드 피치 모두 하디 비율 충분히 50% 넘겼고, 이제 무엇보다 좀 브레이킹 볼 대처 성적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올해는 엔간하게 괜찮은 성적 거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다음으로 뽑은 선수는 에반 카터입니다. 에반 카터도 계속 매년 이런 슬리퍼 버스트 이런 얘기 나오면은 항상 리포트에 이름이 올라가는 선수인데, 이제 슬슬 버스트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때가 저는 왔어요. 딱 올해까지만 한번 슬리퍼로 밀어볼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제가 스카우팅 리포트 24년도 초반에 나온 스카우팅 리포트를 가져왔는데, 이 선수가 65 정도의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23년도 포스트 시즌 보시면 알겠지만 카터가 2002년생에 그러니까 21살 선수가 막 3번 타자로 나와서 월드 시리즈에서 3번 타자로 나와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이런 평가를 받아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한 24년도부터 메이저리그를 보신 분이라면 아니 카터가 누군데 65나 받아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좀 지금은 일단 너무 문제가 부상이 너무 많고요. 그렇죠. 근데 나와서도 인상적인 부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게 뭐 부상의 여파가 분명히 있겠지만,
나온 경기 수가 너무 부족해서 표본도 너무 적긴 한데 좌투수 상대로는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뭐 제가 들어가도 거의 타격 성적 비슷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성적이고 올 시즌은 아마 우익수로 뛰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23세 시즌입니다. 제가 사실 카터를 아직도 뽑은 23세예요. 네, 카터를 뽑은 이유는 제가 어디 3년짜리 판타지에서 이번에 카터를 한 명 뽑아서 아마 주전 중견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버닝해서 20 한다고 해도 저는 솔직히 많이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어죠. 음, 왜냐면 포수가 키버트에서 일단 데니 젠슨으로 바뀌고 키스톤도 에이브람스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에서 시거 조시 스미스로 네. 바뀌는 건데 워낙 삼진 능력이 좋은 선수예요. 뭐 9이닝당 탈삼진 10개 이상은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선수고 조금 아쉬운 점은 피홈런 이슈가 조금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글로브 라이프 필드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워낙 텍사스에서 투수를 잘 만지기도 하니까 고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또 이제 라이터한테 체인지업도 배운다고 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선수가 2점대를 찍어도 크게 놀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작년에 개막전인가 해서 5이닝 12K인가 하고 내려갔었는데 저는 그래서 드디어 고어가 터지는구나. 이 선수가 이제 소토 트레이드 때 샌디에고에서 워싱턴으로 넘어간 선수고 고어의 저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전반기랑 작년에 전후반기 성적 차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항상 전반기 후반기 차이가 좀 심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막 믿고 맡길 정도의 선수는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삼진을 잡을 줄 아는 투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배터리가 바뀌었으니까 좀 텍사스에서 글로브 라이프필드 사용하면서 좋은 성적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어슬렉티스입니다. 어슬레틱스 루이스 모랄레스가 그나마 여기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포심이 진짜 맛있거든요. 97마일 던지는 포심이고 그다음에 스위퍼 27% 비율로 가져가면서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많이 휘는 스위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체인지업이 안 떨어져요. 체인지업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옵스피드 피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을 겪었는데 선수가 제구도 괜찮고 어쨌든 어떤 경기를 운영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어슬레틱스 특유의 약간 똥볼? 똥볼러들의 경기 운영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모랄레스가 삼진을 잡는 능력을 배우면은 이 선수가 충분히 아마 바뀌는 라스베가스에서는 충분히 1선발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LA 에인절스입니다. 에인절스도 사실 제가 보면서 특히 타자 쪽에서는 딱 눈에 들어오는 선수가 좀 없더라고요. 뭐 투수 쪽에서는 막 소리아노 같은 선수 작년에 잘해주기도 했는데 저는 타자 쪽에서 굳이 한 명 뽑아보자면 저는 조시로 뽑아봤습니다. 이제 템파베이에서 계속 뛰다가 이번에 트레이드로 에인절스 이적을 했는데 좀 새 팀을 옮기기도 했고 나름 동기부여도 좀 있는 데다가 나이도 생각보다 어리더라고요. 98년생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선수가 이제 좀 좌상박 기질이 좀 있긴 하지만 에인절스가 사실 지금 주축 타자들이 대부분 우타자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전 외야수로 나올 것 같고 이 선수가 23년도에 20, 30도 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그게 마지막이었죠. 네. 그리고 무려 이제 템파베이가 1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니만큼 좀 반등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이 선수도 작년에 좀 시즌 초반에 복사근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 한 6주 정도 빠졌는데 좀 건강하게만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타자가 좀 주축 우타자들이 뭐 트라웃이나 뭐 조 아델이나 이런 선수들 대부분 잭 네토도 그렇고 대부분 우타자니까 좀 우타자들이 많이 포진한 에인절스에서 좌타자로서 괜찮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호이츠랑 비슷한 재질의 일루수가 여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홈런 빼고 다 있는 일루수. 놀라지 않아요. 네, 사누엘 선생님. 배트 스피드가 늘었다고는 해요. 근데 장타를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좌타하기도 하고.
근데 샤누엘 같은 경우는 뭔가 그냥 저는 샤누엘 선수가 이런 장타 투를 막 이렇게 키우다가 저는 오히려 좋은 볼산비까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도 1루수니까 아무래도 장타를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쳐줘야 되는데 이게 잘 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의 클리브랜드 가디언스입니다. 그나 클리블랜드도 이게 작년에 타자들도 대부분 호세 라미네즈 정도 제외하면은 다 스티븐 콴마저도 사실 작년에는 많이 좀 박아서 그나마 만자르도가 27홈런 그치. 치면서 네. 이제 장타력은 해줬고요. 이게 클리블랜드는 작년에도 제가 이거 방송에서도 그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만자르도 같은 경우도 플래툰을 너무 고집하다 보니까 사실 만자르도 좀 많이 나왔으면 30홈런 이상도 충분히 쳤을 텐데 너무 또 막 저희 막 어디 야구공작소 소속 클리블랜드 팬분께서 막 배트 빨리 돌리기 선수라고 말씀하시는 노엘이요? 노엘 선수도 그렇고 사실 노엘을 1루수로 쓸 바에는 그냥 만자르도를 쓰는 게 계속 낫지 않았을까. 노엘이 지금 아마 논텐더 돼가지고 딴 데로 가는 네, 걸 볼티모어로 갔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없었으면 클리블랜드가 결국은 지구 1위를 하긴 했지만 그런 게 조금 없었더라면은 뭐 타자들의 성장도 훨씬 더 그러니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은 충분히 많은데 그런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나마 여기서 하입을 받을 만한 선수는 체이스 데라우터 정도인데 얘는 워낙에 너무 탐망주고 일단은 부상이 너무 많아요. 데라우터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뽑자면은 놀란 존스. 놀란 존스가 23년도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제 그때 팔렸어야 되는데 1년 있다가 이제 팔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수비 제외한 모든 툴이 거의 개화를 한 느낌이었어요. 거의 3할 가까운 타율에 볼넷비율도 12.5%로 상당히 좋았고. 근데 25년도에 볼넷비율이 좀 심각합니다. 이 콜로라도 출신 타자들의 조금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타자들이 너무 좀 지나치게 그 팀에서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좀 덤벼드는 경향에서 이게 맞으면 멀리 가니까 좀 덤벼드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선수들의 괜찮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던 선수들도 조금 그런 거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맞을 때는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에 놀란 존스가 그랬고 24년도에 도일이랑 토바가 그랬어요. 잘 하다가 갑자기 훅 꼬꾸라지면은 계속 꼬꾸라지는 그런 사태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의 시작점인 놀란 존스가 만약에 반등할 수 있으면은 지금 아마 외야진도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아마 콴이 중견수로 하고 놀란 존스가 좌익수 혹은 뭐 데라우터가 우익수 이런 식으로 볼 텐데 그러면 놀란 존스가 옛날의 모습의 반의 반만 보여주더라도 충분히 클리블랜드도 워낙 공격진이 별로였으니까요. 네, 그럼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입니다. 이제 아까 그 종민님께서도 그 굿맨 언급할 때인가요?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딩글러죠. 전 진짜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올해 20홈런 충분히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타구 프로필이 막 엄청 좋진 않은데 이 선수도 그 발사 각도를 만들 수 아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윌 스미스가 다저스 윌 스미스가 스카우트가 될 때 다저스 스카우팅 팀에서 이제 이 선수 발사 각도만 조금 조정해주면 홈런 많이 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서 데려와서 실제로 그걸 성공을 했죠. 이 프로필이 별로여도 사실 발사 각도를 만들 줄 알면은 장타를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현대 야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약간 비슷한 면에서 저는 잭 맥킨스트리도 올 시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머지 이런저런 스탯들이 좀 좋진 않았는데 그래서 작년보다 그러니까 작년이 고점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AL에서 3루타 2위 또 운으로 넘기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작년 기준으로는 좌타자긴 한데 막 좌투수한테 엄청 약한 것도 아니었고 맥킨스트리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딩글러 스탯을 보면은 XBA 그다음에 LA 스위스팟 비율 이거 두 개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각도를 잘 만들어내는 타자 이거에 대해 되게 잘 부합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로파워 자체가 엄청 딸리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10개 넘게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인 타자인 것 같아요, 딩글러. 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캔자스시티 로얄스인데요. 여기에는 피디님께서 또 로얄스 팬이시니까 한번 원맨쇼 한번 보여주시죠. 아, 너무 많죠, 여기. 근데 역시 한 명을 뽑자면은 잭 카글리어를 뽑아야겠죠. 왜냐면 워낙에 툴이 예뻐요. 예쁘고 그냥 아름다운 툴이에요. 사실 이게 120마일 타구가 이번 시범 경기에서 쳤지만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120마일 타고 치는 선수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있죠. 그 대표적으로 오닐 크루즈.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스탠튼이 120마일짜리 병살타를 좀 몇 번 날리긴 하는데. 그리고 뭐 블라디미르 게르 그쵸, 주니어까지 뭐 이렇게 있는데 컨택 툴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체이스 레이트만 낮은 것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발사각이 4.1도입니다. 그 홈런을 쳐야 되는 타자가 그 빠른 속도로 타구를 땅으로 꽂으면은 당연히 병살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스윙이 플랫하다라는 게 항상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타자들한테는 분명하게 단점이거든요. 뭐 스탠튼이 갑자기 플랫하게 쳐서 안타왕 할 것도 아니고 커리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겨우 내에 좀 조정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시범 경기도 되게 잘 치고 있고 타율도 괜찮고 홈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460피트 홈런도 날렸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2할 6푼 정도의 타율에 한 20홈런, 30홈런 쳐도 놀랍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발사각도를 고치지 않으면 똑같이 600, 700 선에서 놀면서 또 이제 어떤 타격 스탠스도 바꾸고 그러다 보면은 뭐 조던 워커 같은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애증의 관계입니다. 잭 카글리오는. 근데 한 명을 더 뽑자면은 카일 이즈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카일 이즈벨이 다른 건 다 별로예요. 서번트 찾아보시면은 다 파란색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좋은 게 존 컨택률이거든요. 근데 존 컨택률이 RI즈급은 아니에요. 한 95% 정도 되는데 RI즈가 97% 정도거든요. 근데 95%가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스티븐 콴이나 이정우급에 되는 어느 정도 컨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컨택만 해요. 뭐 배럴에 맞추거나 이런 걸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컨택만 하는 타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어쨌든 좀 스윙의 각도를 좀 줄이고 길이도 좀 줄이고 좀 컨택 위주로 나아가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성적을 찍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지금 OPS 700을 못 넘기고 있는 타자인데 650도 지금 넘기 힘들어하고 있는 타자인데 분명히 수비는 잘 하는 선수다 보니까 700만 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게 이제 고타율이 뒷받침이 된다면. 그래서 저는 슬리퍼 후보 카글리오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뽑는 슬리퍼 후보는 카일 이즈벨까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미네소타 트윈스입니다. 이게 뭐 아메리칸 리그 중부는 사실 막 엄청 이것저것 선수들이 많이 전체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 정도로 제외하면. 그래도 이제 루크 키샬이 있겠죠. 저는 이 선수가 조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표본이 적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냥 풀시즌이 궁금하다? 저는 요 정도로만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키샬이 배트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닌데 홈런을 되게 잘 치더라고요. 아마 좀 손목 힘이 되게 좋다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아마 풀시즌을 한번 뛰는 걸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키샬이 좀 잘 풀릴 경우에는 MVP 표도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리고 또 2루수다 보니까 그쵸. 네. 2루수는 충분히 이제 가치 있는 포지션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네소타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키샬이란 존재가 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좀 활약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제 카일 틸 뽑아봤습니다. 그 보스턴 크로시에 트레이드인가요? 네. 그때 이제 보스턴에서 넘어온 선수고 이 친구도 사실 조금 표본이 적긴 한데 일단 이 선수도 타구 각도를 굉장히 잘 만드는 친구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레이트 디스라인도 굉장히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하지만
컨택 능력은 좀 아쉽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올해 당장 막 슬리퍼, 그러니까 좀 잘할 거라고 보기보다도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정말 아메리칸 리그 1티어급 포수로 충분히 자리매김 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칼틸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번 타자에 되게 잘 맞는 그쵸. 네네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번 타자가 체이스 메이드로스 되게 컨택 좋은 타자고, 칼틸이라는 좀 송구한 좋고 플레이트 디서플린 좋은 선수가 1, 2번을 치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콜슨 몽고메리라든지 미겔 바르가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무라카미라든지 이런 좀 장타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선수들이 좀 뒷받침을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칼틸도 되게 매력적인 선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의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이제는 조금 여기 있는 팀들은 그래도 조금 할 얘기가 있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 토론토는 저는 너무 뻔하긴 한데 그래도 예세비지 뽑아봤습니다. 녹음 때 제가 이것도 진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작년 디비전 시리즈 때 양키스 상대로 5이닝 12K 노히트 한 거는 진짜 저는 그 임팩트가 정말 저한테는 충격적이야. 진짜 세게 다가왔어요. 정말 타자들이 좌우 타자 가리지 않고 정말 그냥 쓰러졌거든요. 헛스윙하면서. 뭐 정말 이게 사실 예세비지 스플리터 임팩트가 크고 위닝샷이기 때문에 포심이 좀 덜 부각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 사실 포심이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심이 뒷받침이 돼야 그렇죠. 어쨌든 사실 이 스플리터가 변화구라는 게 특히 좀 떨어지는 공 같은 경우는 포심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팔각도도 정말 옛날에 벌렌더 생각나는 그 높은 팔각도에서 떨어지는 스플리터는 정말 위력적이고, 이게 제가 AL 신인왕, 올 시즌 AL 신인왕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아메리칸 리그에서 예세비지가 신인왕 받아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미 1순위 선수죠. 그렇죠. 네. 저는 그리고 한 명을 더 뽑자면은 이제는 터진다. 헤수스 산체스. 항상 너드들이 꼽아왔었어요. 헤수스 산체스 힘 좋고 달리기도 괜찮고 도루 능력도 좀 있고. 문제는 발사 각도가 늘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맥스입이 117마일 찍어봤자 발사 각도가 5.6도, 7.7도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800을 넘기는 시즌이 아직까지 없거든요. 근데 토론토라면은 혹시나 좀 다를 수 있다. 그쵸. 워낙 타자를 잘 만지는 팀이고 뭐 지금 잘 키워내는 타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설마 또 휴스턴 때처럼 1할 치거나 그러지 않겠죠. 네,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뉴욕 양키스인데요. 여기도 이제 휴진님께서 양키스 팬이시기 때문에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카바예로를 적었었는데, 제가 이제 카바예로를 적었다가 문득 이제 저희 양키스의 볼피 웰스 듀오가 생각이 나서 급하게 고쳤습니다. 볼피는 아직 2001년생이고 이번에 계속 어깨가 안 좋은 상태로 작년 시즌 뛰었다고 하죠. 저는 진짜 볼피 건강하게 돌아와서 잘 해줄 거라고 믿고요. 웰스는 외모만 보면 믿기 어려운데 99년생입니다. 솔직히 89년생이라고 해도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샴도 좀 그래요. 그리샴은 96년생이죠. 코스염 때문에. 네. 이게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웰스가 그 브리또 관련해서 인스타 계정을 하나 운영하거든요. 그 이제 각 구장에 원정을 가면 주는 브리또가 어떤지 평가하는 계정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야구는 잘 그렇게 못하는데 브리또 계정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사실 웰스 같은 경우는 타구 프로필에 비해서 성적이 조금 안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 삼진을 많이 당하는데 그거는 양키스 팬이라면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양키스 팀 컬러가 삼진을 많이 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올해도 20홈런 이상 기록하기도 했고 충분히 OPS 750 이상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아쉬워서 팬심 가득 담아서 뽑아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볼피도 믿고 웰스도 믿고 있기 때문에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완 100마일 라이언 웨더스는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웨더스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보여준 게 사실 저는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양키스 일단 너무 자완이 많습니다. 특히 선발진 같은 경우는 너무 자완이 많아서 오히려 불펜은 자완이 부족한데요. 그렇다고 웨더스를 불펜으로 쓰기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아마 웨더스랑 프리드 이렇게 이제
핵심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일단 건강하게만 꾸준히 나와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웨더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보스턴 레드삭스입니다. 저는 여기서 뽑아본 선수는 이번에 보스턴으로 미러키에서 보스턴 트레이드가 된 케일럽 더빙입니다. 이게 더빙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양키스 소속이었는데 그 코르테스 트레이드 때 네, 그러니까 데빈 윌리엄스 네. 트레이드 때 미러키로 넘어갔는데 근데 코르테스가 망하고 더빙이 잘 됐죠. 그렇죠. 갑자기 올 시즌 보스턴으로 오게 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양키 소속이었던 선수가 올해 보스턴에서 뛰게 되는 굉장히 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일단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 체구가 굉장히 작은 선수입니다. 근데 당겨치는 비율이 높은 거 보면은 우리가 좀 알투베나 베츠처럼 알투베나 베츠 선수도 대표적으로 MLB에서 굉장히 체구가 작은데 홈런을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잖아요. 네. 이제 풀 에어 비율, 쉽게 말해서 당겨친 뜬공 비율이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이게 또 보스턴 소속의 우타자가 당겨친다. 이러면 또 당연히 그 페네이 파크의 그린 몬스터의 수혜를 이것저것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리고 미러키에서 방금 종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르테스를 조금 즉시 전력으로 쓰려고 데려갔는데 더빙이 갑자기 잘해버리니까. 그래서 뭐 사실 더빙한테 홈런을 많이 치라고 데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페네이 파크의 그린 몬스터 이용해서 2루 타겟 수준을 많이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을 더 뽑자면은 안 다치는 마르셀로 마이어는 정말 좀 괜찮은 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많이 다쳐서 그렇지 지금도 하드입 비율 51% 찍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평균 타구 속도도 90마일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수비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앤서니, 마이어, 캠벨 중에 남은 게 앤서니밖에 지금 없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스턴 같은 경우는 그 데버스 보내고 이번에 결국 브래그먼도 다른 시카고 컵스로 이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세대 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매끄럽게 충분히 막 마이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앤서니 있고 캠벨도 있고 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캠벨은 지금 뭐 메이저리그에서 쓰기는 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어 같은 경우도 너무 부상을 많이 당해서 보스턴 같은 경우도 조금 좀 팀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금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뭔가 충분히 이 정도면은 매끄럽게 이제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너무 크게 들어서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템파베이 레이스입니다. 와, 지금 개인적으로 기대는 홉킨스가 IVB가 20인치가 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포심을 뿌리고 있는데 시범 경기에서 이 선수가 제일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바로 올라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나마 저는 카슨 윌리엄스. 네. 작년에 이제 김하성 선수 템파베이 영입했을 때 얘를 위해서 이제 스탑갭으로 영입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선수죠. 근데 카슨이 원래 수비평이 되게 좋았어요. BA도 그렇고 파이프라인도 그렇고 거의 필딩이나 암에서 거의 한 70을 줄 정도로 수비에서는 거의 정평이 나는 선수고 오히려 히툴 이쪽에서 좀 증명이 필요하다.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수비가 망가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타격도 타격인데 과연 수비가 올라올 수 있을지. 왜냐면 이 선수 그래도 한방 파워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스를 유격수로 쓰는 거는 테일러 월스. 말이 안 된다고 그 생각하고요. 선수는 약간 배트 들고 그냥 배트가 아니라 다른 젓가락 같은 거 들고 나오는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카슨이 좀 잘 해줘야 될 텐데 카슨한테 일단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템파베이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잘 못 들어본 선수가 매년 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항상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뭐 올 시즌은 조금 개인적으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가 너무 강해져서 그런 선수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템파베이의 매력 중에 하나는 결국 이 선수 누구지 싶은 선수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는데 결국 트레이드가 되는 이런 게 템파베이의 매력이기 때문에 항상 템파베이
어떤 방송을 할 때 템파베이를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어떤 선수가 나올지 기대해보는 게 템파베이 매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다들 까먹은 것 같은 셰인 맥클라너. 맥클라나는 작년에도 이제 돌아온다. 이제 드디어 맥클라나이 돌아온다 싶은데 작년에도 결국 한 경기도 못 던졌거든요. 네, 그게 뭐 리앱에서 92마일 던졌다. 그리고 그러다 부상당했다. 이런 소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올해 드디어 풀시즌으로 일단 출격은 합니다. 물론 풀시즌 뛸지는 몰라요. 네, 워낙 못 뛰겠죠? 못 뛸 것 같긴 한데 고점이 확실히 보여준 선수. 지금 템파베이에서 어떻게 보면 고점 하나만큼은 뭐 투타 통틀어서 가장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여기가 또 기대해볼 만한 투수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볼티모어 오리올스입니다. 팀원은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바운스백, 그렇죠. 모두가 슬리퍼가 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러치맨도 뭐 마찬가지고요. 건어 핸더스도 마찬가지고 카우저도 생각보다 너무 못했고요. 근데 저는 코비마요 8, 9월에 보여준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웨스트버가 부상으로 아마 3루 주전을 맡고 갈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야 좀 코비마요가 원래 모습 마이너 때 이제 보였던 좀 하이프 같은 거를 증명을 해야겠죠.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알론소도 있고 뭐 바사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슬슬 1루수 지명타자 자리가 좀 애매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버가 돌아오기 전까지 지금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 그 기회가 아니면 아마 팔릴 거예요. 마요는. 볼티모어도 사실 종민님께서도 아까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작년에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저점이었습니다. 뭐 핸더슨이 그나마 조금 잘해주긴 했지만 러치맨은 지금 뭐 매년 데뷔 시즌 제외하면 계속 내려가고 있고 좀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투수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냥 투수진이 그냥 아예 선발 투수진 같은 경우 특히 그냥 아예 붕괴를 해버려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모든 선수가 슬리퍼 후보 뭐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즌을 보냈어서 올 시즌에는 볼티모어가 작년 같은 모습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은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의 팀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볼티모어랑 템파베이 이 팀들이 과연 이 상위 아직까지는 그래도 양키스, 보스턴, 토론토가 조금 세다고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 두 팀들이 과연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시는 게 굉장히 저는 흥미롭지 않을까. 올 시즌은 특히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MLB 각 팀에 예상되는 슬리퍼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야자수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는 슬리퍼가 아닌 드로퍼 선수들을 예측해보는 방송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자수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 댓글 또한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호스트 조건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